굴욕 사진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잘 안 해주면 아마 공개해버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급하게 만난 이유는 그 버크셔 주총이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오늘 밤에?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십거리 아니면 흥미로운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닥터블리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버크셔 작년에 갔다 온 영상 정리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고요. 네. 사실 그때 찍어주신 황 선생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너무 카메라를 이제 피하는 게 눈에 보여서 지금 생각해보니 느껴졌나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으니까 네. 이제 버크셔 행사가 이제 곧 열릴 텐데 한국에서 그거를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거의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즐기기 위한 팁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 라이브로 야후에서 중계한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야후 검색에서 버클셔에서의 주주총회,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BRK Shareholders Meeting이라고 치면은 바로 첫 바로 링크가 뜰 거예요. 거의 자동 완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중계를 해줍니다. 주총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8시 45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오늘 밤 한 10시 30분 전후일 거예요. 10시쯤 넘어서 그 링크 쳐보시면 아마 그때부터 이제 준비 영상 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주총을 보기 위해서 굳이 주식을 사서 미국에 안 가도 되는 거죠. 주총 보는데 라이브로 야후로 보는 건 사실 티켓도 필요 없거든요. 제가 정보란에 버크셔에서의 주총 그런 온라인 청취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마하 가신 분들은? 지금 오마하는 진짜 오마하면 지금 주총까지 한 9시간 좀 남았나요? 그쵸, 현지 시간으로. 그러면 주총데이는 어제 햇을 보고 열심히 쇼핑하고 버크셔 시즈 캔디 먹고 제가 동영상 이미 올려드렸죠? 그런 장면들 아마 가신 분들 즐길 수 있을 거고 지금만큼 자고 있겠네. 지금 뭐 술 한잔 하고 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게 시차 적응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회사 휴가 내고 가시는, 저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 오마하 가는 직항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경유해서 오마하를 가는데, 오마하 도착하면은 사실 잠도 거의 못 잔 상태로 첫날에 그 전시회를 하죠. 그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쭉 킨텍스처럼 큰 그 전람회장에다가 회사들 각자 부스 만들어서 소비재 회사들은 뭐 물건도 팔고 아니면 이게 산업재 회사들은 자기들 뭐 만드는데 전시도 해놓고 설명도 해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주총 장면은 이제 왼쪽에 링크에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총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원피스를 직접 보고 있는 그 판타지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서 안방에서 즐기는 게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아까 시차 이야기했죠. 시차. 근데 전에 갔을 때 닥터블리 시차 때문에 고생 엄청 힘들어 하시던데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거의 뭐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중에 쭉 회사 다니다가 바로 이제 며칠 휴가 내서 날라오는 거다 보니까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비행기의 피로, 주총장 도착해서 사실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이게 행사 구경하고, 또 주총도 하루 종일 하거든요. 아침 저희가 또 주총장에 들어가려면은 새벽에 줄을 서야 돼요. 일찍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4시쯤 일어났었죠? 4시? 그쵸, 한 4시쯤 일어났는데 4시 일어나서 뭐 거기 6시 전에 줄 서서 대충 8시에 들어가고 9시에 시작하고 끝나면 한 6시? 4시, 6시, 5시였던 것 같은데 피곤하죠 진짜. 맥주 한잔하고 뻗었던 기억이 완전 뻗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풀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낮밤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총장에서 보면 오후 세션 넘어가면 사람들이 거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거의 힘들어하는 해롱해롱하고 있죠. 네, 네. 확연히 보이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주총장이 센트리링크인데 거기가 한 4만 명이 좀 넘게 들어가는 실내 경기장이에요. 엄청 큰데 사실 그렇게 큰 데서 할아버지 둘이 웅얼웅얼 하면 이게 한국말로 해도 사실 잘 안 들릴 거예요. 네. 네. 더군다나 그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처럼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오마에서 직접 가서 들은 게 2번이고 서울에서 라이브로 들은 게 이제 재작년에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사실 집에서 듣는 게 훨씬 잘 들립니다. 훨씬 잘 들려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직접 들어서 뭐 글을 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얻는 거고요. 가면 정말 안 들려. 그걸 6시간 들으려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서 들으니까 저는 연습을 좀 했는데 미리 들으면서 그 버핏 할배의 발음을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서 듣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들려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장소에서 그 야후 파이낸스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들으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2가지 문제가 생겨요. 2가지. 첫째, 전파가 너무 약하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2번째,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거기서 야후 파이낸스 듣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가서 뭐 가면 버핏의 이야기가 쏙쏙 잘 들어올 거다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가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거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 버핏이 했던 말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막 하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도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컨텐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해석도 해석인데 보통 이제 뭐 버크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뭐 주식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신문 기사도 좀 자극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얼마 전에 버크셔 사회가 아마존 주식을 샀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그걸 두고 이제 뭐 버핏이 아마존을 샀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근데 내막을 알고 보면 버핏이 산 게 아니라 버핏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산 경우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버핏이 아마존에 대한 뷰를 바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늘 질문이 나올 거고 버핏이 거기 대답을 할 텐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버핏하고 버크셔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버핏이 평소 아마존에 해왔던 얘기들을 다 트래킹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되게 좋게 보는데 안 사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거를 수차례 이제 좀 약간 뉘앙스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핏이 아마존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산 적이 없다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헤드라인만 딱 보게 되면은 약간 그런 오해하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주총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총에서 이제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버핏의 그 투자 철학이라든가 버크셔 역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좀 디테일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보험 산업에서 금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뭐 저금리 기조가 어떻게 유지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크셔의 그 사회 공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꼬집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질문들도 그 대답을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버핏이 평소에 어떻게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대답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대답인지 아니면은 또 유지하는 건지 이걸 알려고 하면 사실 과거 거를 쭉 알고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그런 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회사가 안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힌트를 줬는데 회사 안 되면 이슈가 되는 거는 뭐 9살짜리가 질문한 이야기나 그런 아니면 뭐 애플 주식이나 뭐 네. 아마존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주식을 왜 안 사냐, 왜 편입할 거냐 안 할 거냐라든지 그런 것들에만 이제 관심이 많은 신 이슈들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개별 종목 다루는 거랑 주식시장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긴 하죠. Q&A가 6시간이거든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었던가? 휴식 시간 해서 하여튼 뭐 6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길다 보니까 질문도 보통 한 40개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0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또 괜찮은 질문 답변도 이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100% 못 알아듣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놓치는 경우가 항상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에서 정리해 주고 나서야 아, 이런 질문도 있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라이브로 듣는 거랑 다음날에 이제 신문에서 그 요약해서 올려주는 것들, 이런 거를 같이 좀 대조해 보면서 크로스 체크 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꿈과 희망을 한번 깨줍시다. 벚꽃에 주총 가시는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만 사전 공부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대충 요렇게 있다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동사, 예상되는 동선을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상당수, 특히 중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가게 되는 동선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아, 사실 근데 이 동선은 뭐 만인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들은 단체 관광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첫날에 그 박람회 가서 쇼핑 좀 하고 시즈 캔디 사고 그 버크셔 기념 티셔츠, 야구공 사죠. 근데 이거는 사실 버핏 매니아라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공통적인. 다 똑같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같이 줄을 서겠죠. 이것도 다 사실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도 했고, 공통적으로 새벽에 줄 서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총 듣다가 또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오후부터 이제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질문 하나하나가 좀 더 들리는 게 있으니까 잠이 덜 오겠죠. 그리고 별로 이게 잘 들리는 것도 없고, 아, 이 생각보다 이거 재미없다 싶은 분들이 이제 오후부터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나가서 잔디밭에서 대놓고 취침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9시 총 시작하는데 10시 넘어가면 강당에서 조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점심시간까지 버티는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 보면 주총 시작 전에 꽉 차는데 그 오후에 딱 들어가보면 꽤 많이 비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뭐 이해는 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야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 사실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실 옆 도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오후에 피곤하면 솔직히 지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년으로 어차피 뭐 또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오후 되면 자리가 많이 자리가 많이 빈다 라는 사실을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진은 잘 안 올리죠. 그런 거는 굳이 뭐 올릴 필요는 없고, 비싸 들여서 갔는데 이런 민낯을 보이고 싶지 않은 면도 좀 있고요. 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결론을 내면 안방에서 보는 게 좋다? 안방에서 보는 게 잘 들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에서 보는 분들한테 가장 베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일단 그 야후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그거를 뭐 스피커로 연결을 하든 이어폰으로 하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태블릿이나 아니면 이제 랩탑을 이용해서 이게 그 버핏이 질문 받고 얘기를 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매년 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그 실시간으로 무슨 질문에 무슨 답변을 했고 배경 설명도 그걸 올려주는 사이트가 생겨요. 딱 이날 되면 그거를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총장을 직접 가면은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이 거의 끊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집에서는 사실 그런 보조 도구를 쓰면 영어가 좀 부족해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우리한테 또 인터넷 강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좋다. 끝나고 나면 VOD 같은 것도 좀 올려주기도 하고. 그게 아마 한 며칠 좀 지나야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닥터얼린 같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퍼블릭 기고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죠. 깨알고 한번 해주시고. 일단 제가 올해는 뭐
기고 일정이 잡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되게 프리한 몸이고요. 혹시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나 버핏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또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